그룹은 크게 그룹과 블록, 그다음 X 레퍼런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VP out이라는 명령어와 X 클립은 이제 별도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트리뷰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그룹, 블록, X 레퍼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인서트 명령어예요. 인서트 명령어. 즉 도면을 다른 데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 이걸 인서트 명령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룹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통 창이 1200에 1200, 그 다음에 창틀은 45, 그 다음에 창문 틀은 60, 요 정도 됩니다. 자, 어떻게 그리나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그 다음 옵셋 45mm. 안쪽으로 옵셋하면 됩니다. 다시 렉탱글 이렇게 미드 포인트 중간점으로 놓으면,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중간점으로 놓으면 두 개가 이렇게 딱 부딪히고 있는 형태인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절반이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중간에 여기 붙잡고서 이렇게 30mm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옵셋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이렇게 좌우로 30mm요. 옵셋 60mm. 자,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자, 유리창 그려졌나요? 위에를 볼까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고요. 옵셋 150. 역시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얘는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이 선을 말해요. 자, 옵셋 45mm. 이렇게 45mm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어딜 잘랐냐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면 요 선이 이렇게 남겠죠. 여기 선도 이렇게 남겠죠. 근데 누가 나와요? 얘와 얘가 남겠죠. 라인 미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요. 라인 역시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자, 이렇게 남겠죠. 선이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옵셋 60mm. 그 다음 옵셋 40mm. 그러면 선을 연결하면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각각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단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창단면입니다. 이제 그룹으로 만들 겁니다. 명령은 단순해요. 선택하고 그룹 명령어 실행하고 선택하고 엔터. 다시 볼까요? 그룹 명령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그룹으로 이와 같이 묶이게 됩니다. 이동하기. 자, 어떤가요? 한 번에 선택돼서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로 묶여서 움직입니다. 그룹의 장점은 이겁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스트레치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 후 예를 들어서
500mm 늘어난 거 맞습니까? 스트레치 선택하고 1000mm 줄어드는 거 맞나요? 스트레치 500mm 늘어난단 말이죠. 늘어나고 줄어들고 내지는 트림 이렇게 삭제가 가능해요. 트림도 가능한 게 바로 그룹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룹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입니다. 그룹을 잠깐 풀고자 할 때 컨트롤 시프트 A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A를 동시에 누르면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다시 그룹이 활성화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컨트롤 시프트 A 그룹 오프, 컨트롤 시프트 A 그룹 온.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얘를 복사해서 2개짜리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립니다. 이건 한 짝짜리예요, 그죠? 이렇게 한 짝이죠? 여기 옆에 한 짝이 더 있는 걸 원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A 그룹을 풀고요. 자, 다시 1200을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0. 자, 라인. 자, 얘네들은 이제 지우고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고 렉탱글. 자, 이번엔 가운데서 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옵셋 60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그러면 자, 트림 다음 미러.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지금은 낱낱이 쪼개져 있지만 컨트롤 시프트 A로 다시 닫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2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 선택하랍니다. 그랬더니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객체 더하기. 얘네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룹 그리고 에디트 선택한 다음에 리무브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별도로 움직이겠죠. 그룹 내에 객체를 추가하거나 혹은 빼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그룹. 언그룹은 그룹을 해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죠. 언그룹. 그러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그룹 해제시킬 때 쓰는 명령어가 언그룹입니다. 자, 이번엔 블록과 인서트 비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블록은 간단해요. 블록이라는 명령어 실행합니다. 블록은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룹과 블록의 큰 차이점은 블록은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메모리에 저장해요. 그래서 파일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걸 늘 계속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그냥 화면상에서만 만들어 놓습니다. 복사해서 써야 돼요. 카피해서 쓰느냐 아니면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인서트해서 쓰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자, 블록 창문 언더바 1200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1200 창문이죠. 그 다음
여기 픽 포인트로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해 줍니다. 기준점 지정해 주고 그 다음 셀렉트 오브젝트로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이때 원본을 리테인 그냥 냅두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니요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니요 삭제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유지시켜 줄 건지 원본을 그대로 냅둘 건지 원본을 블록으로 만들어 줄 건지 원본을 삭제하게 할 건지. 자, 저는 삭제시킬 겁니다. 자, 비헤이비어에서 보면 allow exploding이라는 요 항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ploding을 allow 하겠습니다. exploding 분해를 allow 허용하겠습니다. 분해 허용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opening the block editor, 즉 블록 에디터를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굳이 얘는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사라졌죠. 블록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시 볼까요? 블록 창문 1200 평면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 OK. 사라진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창문 2400 베이스 픽 포인트로 기준점 잡고 셀렉트 오브젝트로 객체 선택하고 OK. 그럼 블록으로 다 지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죠.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인서트 명령을 실행하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정한 블록들이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내 파일에 아예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창문을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이란 뜻이에요. 불러오는 점을 어디다 둘 거냐,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회전 각도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인서트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게 블록입니다. 블록과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요. 블록은 메모리에 저장되어집니다. 파일 안에 그냥 저장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인서트라는 명령어로 계속 불러다 쓰는 거고, 그룹은 그러니까 화면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비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비에디트가 수정 명령어예요. 비에디트 그 다음에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제가 중간선에서 중간선으로 다시 중간선에서 중간선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세이브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와 같이 비에디트는 수정하기입니다. 비에디트 선택하고 OK.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지워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지워봤어요. 자, 맨 오른쪽에 클로즈 블록 에디터. 자, 세이브.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카피. 제가 여러 개를 이와 같이 복제를 해놨습니다. 다시 비에디트 선택하고 OK. 옵셋 60mm 트림 연장하기 익스텐드. 제가 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떤가요? 하나의 블록은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블록은 같은 거는 다 복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 자체가 다 완성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옵셋 4200 다시 옵셋 5000 옵셋 4000
다시 옵셋 4500, 옵셋 4500.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삭제했습니다. 자, 그다음 옵셋 2900, 옵셋 2100. 네, 그다음 옵셋 3300, 다시 옵셋 3000, 다시 1500.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갔네요. 트림 디스턴스 4200. 네. 여기고요. 4000, 2900, 5000인데 4200밖에 안 갔네. 800. 옵셋 2900, 디스턴스 네, 2100. 이렇게 생겼네요. 네. (900) 200, 200, 400, 옵셋 1300. 선 연장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멀티라인. 자,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스케일은 1.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렸단 말이죠. 클로즈. 다시 W200을 세커런트로 하고 멀티라인. 선을 쭉 연장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이제 분해합니다. 분해. 자, 옵셋 1500, 옵셋 1200. 자, 선 연장하고요. 익스텐드.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끊으니 여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옵셋 100mm.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00mm로 이렇게 마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트림. 그리고 여기가 우선이고요. 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창문이 들어가요. 잘 보세요. 인서트 1200 평면도.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동, 카피. 창이 두 개잖아요.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자, 2400으로 맞춰서 그려놔. 2400짜리가 없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여기 2600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2600, 옵셋 150. 자, 필렛 그 다음 양 끝으로 45mm.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선을 그리면 됩니다.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자, 그러면 한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요것만 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대칭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인서트 2400짜리를 보게 되면, 자, 어떤가요? 큰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과 이만큼이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대칭으로 들어가면 돼요. 옵셋 60mm, 옵셋 40mm, 라인 중간점에서 옵셋 30mm. 자, 요 선 지우고 필렛, 다시 필렛.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 트림. 그러면 이렇게 문짝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문짝이 한쪽이에요. 요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걸 미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이걸 그대로 써볼까요? 아니면 그룹으로 잡을까요? 블록으로 잡아볼까요? 자, 얘는 2400짜리 아니 2600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공부했으니까 그룹도 써봅시다. 이동하기. 자, 2400이네요. 2600이 아니고 옵셋 2600. 네, 여기서부터 2600 떨어져 있는 거네요. 이렇게. 자, 옵셋 100mm 선 연장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0이 되겠네요. 디스턴스 2400이네요. 얘는 2600인데 보니까 2400이래요. 200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0, 50, 50, 50 줄어들면 200 줄어드는 거 맞죠? 자, 스트레치 50, 다시 스트레치 50, 다시 스트레치 50, 다시 스트레치 50. 자, 그러면 자, 어때요? 2400 됐네요. 이동하기.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트림 이동하기. 자요. 옵셋 100mm. 트림 카피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창문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00짜리 들어가죠. 옵셋 850, 옵셋 1200, 트림, 옵셋 100mm, 트림, 인서트 1200 평면, 나머지 이동하기, 카피. 자, 그럼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죠. 자, 이쪽 2400짜리는 그룹으로, 얘는 인서트로 한번 불러보시죠. 제가 이렇게 평면도만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제가 평면도만 D 드라이브에 180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180쪽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지웠습니다. 인서트 보시면 실제로 블록은 3개밖에 없지만 여기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블록 찾기 기능이에요. 자, D 드라이브에 요거네요. 오픈, 오케이, 0,0 블록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블록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평면도만 블록으로 저장해 놓고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VP 아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래선 가리기라고 그래서 드로잉 오더와 함께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VP 아웃. 이 VP 아웃하고 비슷한 게 X클립입니다. VP 아웃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X 레퍼런스예요. 자, 보세요. VP 아웃은 내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해당 영역을 가리는 기능이 VP 아웃입니다. 그런데 X클립은 좀 달라요. X클립은 블록에 해당합니다. X클립 그리고 객체 선택하고 클릭해줘. 뉴 바운다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폴리라인이나 폴리거널이나 렉탱귤러. 자, 렉탱귤러 그리고 사각형을 딱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가 잘려나간 거 보이시나요? 네, 클립은 자르기죠. 다시 볼까요? X 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그 다음에 폴리거널, 정다각형이죠. 아니, 다각형이죠.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잘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X클릭, 블록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셀렉트 폴리라인. 그러면 이렇게 딱 블록을 잘라줍니다. X클릭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X클릭 선택하고 엔터. 자, 뉴 바운다리. 경계를 이렇게 만들었죠. 다시 볼까요? X클릭 블록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딜리트. 기존에 있던 걸 삭제할 때 쓰는 게 딜리트 기능입니다.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블록 안에 들어갑니다. 블록 안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블록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통 블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자, X라인. 자, 이렇게 제가 라인을 그렸고요. 옵셋 8mm 표를 그릴 겁니다.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트림. 제가 요만큼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맨 위에는 미들 센터를 놓고 여기다가 날짜를 썼습니다. 카피, 각각 복사하는 거죠. 도명, 그 다음에 설계로 이렇게 제가 고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트리뷰트를 쓸 겁니다. 어트리뷰트.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 어트리뷰트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선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다시 옵셋 2mm, 옵셋 4mm. 자, 이렇게요. 트림. 그러면 이와 같이 기준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준선을 만들고 어트리뷰트, 태그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태그는 이렇게 도면에 표시되는 이름을 말하고요. 프롬프트는 나중에 이걸 불러올 때 대화 상자에 나오는 명령창에 나오는 이름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창에 나오는 거고 태그는 화면상에 나오는 걸 말합니다. 두 개 똑같이 줘도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자, 여기는 제가 영어로 date라고 했고 프롬프트는 아니다. 여기다 name이라고 먼저 쓰죠. name, 설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리 정렬을 middle, left로 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태그는 dwg, name, 그 다음 도명 똑같이 left, center 아니 middle center. 아이고 미들 센터가 아니네. 다시 컨트롤 1 누르면 수정할 수 있죠. 여기 미들 레프트죠. 이렇게 다시 이번엔 데이트, 그 다음 날짜 역시 미들 레프트. 그럼 이제 기준선들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그러면 아니다. 어트리뷰트가 아니구나. 자,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를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블록. 자, 테이블. 그 다음 픽포인트. 그 다음 셀렉트 오브젝트. 그리고 삭제.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블록에 들어가는 속성입니다. 블록에 들어가는 속성이고 사용하는 방법은 인서트를 통해서 테이블을 불러왔을 때 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텍스트로 넣은 것이고 여기는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자,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프롬프트입니다. 여기 날짜 20 21 12 06 도명 우리 집 설계 홍길동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내용은 바뀌어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왼쪽에 있는 여기는 고정입니다. 내가 텍스트로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여기는 늘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속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블록 속성으로. 다시 봅니다. 인서트 똑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용은 바꾼단 말이죠. 20, 21, 12, 05 도명
뭐 학원, 설계, 홍길순, 그리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와 같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블록에 있는 블록에 속성을 넣어놓고 속성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이번엔 엑스레퍼런스입니다. 엑스레퍼런스는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엑스레퍼런스를 사용하는 조건은 도면의 내용이 자꾸 수정이 될 때 사용합니다. 도면의 내용이 중간에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들어있을 경우 이럴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도면을 하나 불러보죠. 자,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창이 나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attach DWG라는 파일이 떠요. 그래서 불러보면 파일을 내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오픈. 자, 이때 풀패스라는 게 나와요. 절대 경로입니다. 현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불러올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의 전체 경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풀패스고, 얘를 눌러보면 릴레이티브 패스가 나오는데 지금 릴레이티브 패스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뜨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현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상대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데 현재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상대 경로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뜬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풀패스를 쓰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스케일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블록과 똑같이 씁니다. 다만 여기 패스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엑스레퍼런스에 의해서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불러온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제가 여러 개를 복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다 복사해 놨어요. 네 군데다 복사해 놨는데 보니까 얘가 여기 사이즈가 지금 여기 화장실 사이즈가 욕실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바꾸고 싶어요. 자, 이게 원본이죠.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지금 딱 중간으로 들어갔죠. 저장합니다. 원본을 저장한 거예요. 저 원본 수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need reload. need reloading. 리로딩이 뭐예요? 불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need는 필요로 하다. 다시 불러들이는 걸 필요로 합니다.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리로드 또는 클릭만 하면 여기 중간으로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중간으로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블록하고 약간 다릅니다. 블록은 아예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록 같은 경우는 안 바뀌어요. 내용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엑스레퍼런스는 원본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을 수정하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언두. 자, 제가 언두 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아졌죠. 저장.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있잖아요. 리로드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이와 같이 엑스레퍼런스는 원본을 수정해서 도면을 유지시키는 것.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역할입니다. 자, 이번엔 방문 그리기입니다. 방문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그 다음 문틀은 40mm입니다. 라인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때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자, 이건 중심선이고요. 그 다음 라인을 하나 더 그린 다음 옵셋 900mm를 올립니다. 900mm가 손잡이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옵셋 한 50mm 정도, 50에서 60만 띄워주세요. 그 다음 다이아메타 30짜리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는 문 손잡이가 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쪽이 경첩이 있는 고정단입니다. 경첩이 있는 고정단이고 이쪽이 손잡이가 있고 지금 화살표 2개 걸려 있죠.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힌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옵셋. 자, 얘는 200mm입니다. 벽체의 두께랑 똑같이 가요. 벽의 두께랑 똑같이 갑니다. 옵셋 40mm. 자, 이렇게 40mm로 가고요. 옵셋 10mm를 더 띄워줍니다. 이렇게. 옵셋 똑같이 40mm를 양쪽으로 하나씩 더 줍니다. 트림 이렇게요. 요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문틀이 됩니다. 문틀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렉탱글로 이 안에 사각형을 맞춰 그리고 로테이트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아크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매치 프로퍼틱스. 네, 요게 방문의 모양입니다. 카피. 자, 왼쪽 건 30분의 1, 그러니까 1대 30 이하일 땐 이렇게 그리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립니다. 조인. 요즘은 문지방이 없죠. 문지방이 없는 문은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카피. X라인 버티컬 옵셋 1800. 자, 미러.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을 여기까지 그리는 겁니다. 디스턴스 40mm를 더 길게 그리는 거예요. 디스턴스 이렇게 40mm를 더 길게 그립니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스트레치 얘가 이렇게 40mm가 더 가네요.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도 여기로 스트레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문 여다지 이해되시나요? 이쪽은 한쪽만 여다지죠. 얘는 양문 여다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을 중간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내리고 밀어. 자, 트림. 이러면 스윙문이 되는 거죠. 네, 문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 나갑니다. 확장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블록으로 똑같이 잡습니다. 문 베이스 포인트 객체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어딘가 또 문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다가 똑같이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옵셋 100mm, 옵셋 900mm. 자, 선 연장하고요. 트림. 자, 이런 모양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 났을 때 인서트. 자, 문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요. 자, 로테이트. 그러면 방문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